안녕하세요. 신경 쓰는 호랭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간목할 거고요. 제가 간목, 을목을 같이 하려고 했었는데, 영상 하나가 그렇게 좀 길어지느니 그냥 간목, 을목 이렇게 끊어서 가는 게 낫겠다 해서 좀 마음을 바꿨어요. 뭐 간목 얘기하면서 을목 얘기도 좀 들어갈 것 같고, 을목 얘기할 때도 간목 얘기가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둘 간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좀 더 쉽게 이해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주투는 제가 인스타 하면서 처음으로 했던 그 시리즈물인데요. 그만큼 굉장히 애착도가 높고 너무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어서 거의 뭐 이제 이거 한 편 그리는데 하루 종일 막 그리고 있고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아이패드를 다루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또 프로크리에이트라는 이 어플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익숙하지 않고 그 사주라는 걸 소재로 뭔가를 기획해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도 처음 해보는 작업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굉장히 하면서 재밌기도 했고 또 이모저모로 노력을 많이 들인 저의 야심작이기 때문에 아니, 야심작이라기보다는 처녀작이기 때문에 드디어 이거를 이렇게 좀 제대로 쓸모를 찾아서 써먹을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참 감개가 무량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처음 그 인스타를 했을 때는 사실 팔로워도 많지 않고 읽어주시는 분이 그렇게 막 많지 않으셨거든요. 그리고 처음에는 제가 이제 사주를 중심으로 접근을 했던 게 아니고 인스타툰 그리는 작가님들과의 이 커뮤니티부터 형성이 돼가던 시기라서 그냥 뭐 제가 뭐 하나 그리나 보다 하고 반응해주시는 작가님들은 많았는데 그 사주라는 주제에 크게 관심을 갖고 봐주셨던 분들은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슬픔이 묻어나는 저의 작품을 같이 한번 감상해 주시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우선 우리가 이거를 좀 알긴 해야 돼요. 가,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이, 개 이렇게가 있죠. 자, 그랬을 때 갑, 을은 목이고요. 또 병, 정은 화고, 무, 기는 토고, 경, 신은 금이고, 임, 개는 수죠. 이 10천간 중에서 양을 나누게 되면 어떨까요? 이렇게 반을 나눠서 여기를 양으로 하고 여기를 음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각 목과 토금수 안에서 또 음양이 갈라지거든요. 간목은 양목이고 을목은 음목입니다. 그리고 병화는 양목이고 정화는 음목, 무토는 양토고 기토는 음토, 경금은 양금이고 신금은 음금이고 또 임수는 양수고 계수는 음수고 이거를 좀 구분하시면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선 간목입니다. 십천간 중에서 가장 앞머리에 있는 이 간목이라는 글자는 새로운 시작과 우리가 아는 내용이죠. 목은 새로운 시작, 호기심 이런 특징들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소개를 해드렸죠. 새로운 시작과 생명의 활동을 알리는 신호이다. 왜냐하면 수의 시간이 지나고 목이라는 새 생명으로 땅을 뚫고 나가는 새싹의 모습이거든요. 그 자세히 보시면 땅 속에서 바깥 세상으로 땅을 찢고 나가는 어린 새싹의 모습이에요. 여기 팔다리도 있고 굉장히 귀엽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거를 설명을 안 드렸네요. 이게 사실 그냥 간목, 을목, 뭐 병화, 정화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일간별 육아툰이라는 주제로 시리즈를 만들었던 거예요. 일간별 특징들을 설명하면서 이 일간의 아이는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육아법을 참고하셔서 기르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침을 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했었고 진짜 제목은 간목 아이 육아법이에요. 꼭 아이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간목의 특징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그냥 좀 재밌게 보시라고 이런 캐릭터를 하나 잡고 이 간목 아이가 친구들을 만나면서 발생하는 작은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함께 그렸으니까 같이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간목 아이들은 호기심이 많고 제가 좀 중요한 내용은 큰 글씨로 강조를 해놓긴 했거든요. 간목 아이들 호기심 많고 되든 안 되든 도전해보고자 하는 모험심이 강하다. 왜냐하면 굉장히 순수한 상태인 거예요. 이 간목이라는 글자는. 그 생애 주기로 따지면 목은 유년기, 화는 청년기, 금은 중장년기, 수는 노년기로 구분을 할 수 있거든요. 큰 틀에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간목, 을목을 또 구분을 한다면 갑을 병정, 우기, 경신기 순서상으로만 봐도 간목은 수에 가까이 있고 또 을목은 화에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간목은 유년기 중에서도
더 가장 어리고 순수한 그 아무것도 모르는 마냥 해맑은 그 단계. 그리고 을목은 조금 이제 자라나서 세상을 어느 정도 겪은 청소년기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는 굉장히 무해한 백지 상태의 그런 아이라고 보시면 되고, 간목의 기운 자체가 이제 막 자신의 존재를 시험하기 시작한 영유아의 시기와도 같다. 자칫 무모하고 일방향적인 행동에 위험이 따르지만 그 무모한 에너지가 가장 간목다운 모습. 네, 간목은 좀 무모해요. 그 간목의 방향성은 위로 이제 솟아나는 기운이거든요. 같은 목이라도 간목은 위를 향해 자라나는 소나무 같은 목이라면, 을목은 덩굴손을 타고 옆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꽃나무의 에너지거든요. 그래서 간목은 위로 자라려고 한다. 을목은 옆으로 확장해 가려고 한다. 이렇게 또 이쪽으로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간목은 뭐든 이제 해보고자 하겠죠. 호기심도 많지, 뭐 세상 무서운 거 모르지. 생명력의 에너지니까 또 힘은 넘치지. 이 사주 명식 천간에 간목이라는 글자가 하나 있으면 그 사주 안에서 이 간목이 우두머리 짓을 하려는 기질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거기다가 이제 십성을 대입을 해보시면 되는 거죠. 내가 개수인데 옆에 간목이 하나 있잖아요. 이거는 개수한테는 상관이거든요. 십성으로 대입을 하면. 그래서 이 사주는 이 간목 상관이 우두머리 짓을 하려고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뭐 내가 병화예요. 근데 옆에 간목이 하나 있어. 이거는 뭐 사실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좋은 구조의 관계이죠. 이 간목은 병화한테 편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주는 이 편인이라는 간목이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주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사주를 풀어 나가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뭐 간목 힘이 뿌리가 있어서 강할 수도 있고, 사실 뿌리가 없는 나무라서 좀 약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차이는 있겠죠. 그래서 이 간목은 무리를 주도하고 돋보이고자 하는 본능이 있다. 간목 자체가 어떤 리더의 자질이거든요. 그래서 어디 가서 통통 튀는 적극적 성향의 아이들이 많아요. 아이들? 아니 뭐 사람들이 많아요. 자칫 안하무인적 태도로 드러날 수 있지만 간목이 기운이 너무 셌을 때 잘 다듬어지면 유능한 리더의 자질이다. 내가 짱이라고 하고 있죠? 메뚜기가 1등인데 쟤 오바 쩌네. 쟤 누구임? 난 모르는데 지가 뭔데 1등이야? 이런 느낌. 또한 따뜻하고 어진 속성을 타고난 간목. 이거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목이라는 것 자체가 봄의 기운이기 때문에 따뜻하기도 하고, 그리고 오상 중에서 인이라는 그 인정할 때 인이라는 상에 속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인정스럽고 다정한 그런 속성을 타고났어요. 근데 굳이 이제 간목, 을목을 나누자면 그 중에서도 을목이 조금 더 다정다감하고 섬세하고 사람 손을 많이 타는 그런 목이고, 간목은 뭐 따뜻하고 어진 마음이 있기는 하지만 약간은 좀 무뚝뚝하고 뻣뻣한 성격이 더 드러나는 편이에요. 어쨌든 이런 간목 아이들은 커뮤니케이션을 즐기고 협동심이 좋다. 간목이 사실 경쟁심이 굉장히 많은 글자거든요. 왜냐면 위로 자라나니까 내가 더 높이 자랄래, 내가 더 높이 갈 거야 하는 이런 경쟁심이 기본 탑재가 돼 있겠죠. 그런데 이 간목들 사이에 어떤 글자가 있느냐에 따라, 특히 식상을 본 간목이라면 굉장히 협동적이고 뭔가 이렇게 어진 속성의 간목답게 함께 해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친구들이 좋으면 자기도 좋은 경우가 많고, 주변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행복감을 느낀다. 목의 아이들은 좀 관계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주변이 행복하면 자기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주변에서 좀 시끄럽고 불화가 있으면 자기도 좀 거기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다운되는 편입니다. 그리고 까다롭지 않고 낙천적이다. 네, 간목은 낙천적이에요. 잘 될 거다. 지금 안 되면 나중에 또 하면 또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낙천적인 사람들이 많고, 근데 이제 또 그런 경우도 있죠. 간목은 간목인데 주변에 금이 굉장히 많은 거죠. 금은 목을 극하거든요. 도끼가 나무를 찍듯이. 그래서 이런 금이라는 관성을 많이 본 간목은 오히려 더 예민하고 좀 부정적 성향이 더 드러날 수도 있기는 하죠. 어쨌든 그만큼 섬세함을 필요로 하는 부분에서는 조급하고 미숙한 태도. 간목은 좀 급해요. 이게 간목이 천간에 있으면 간목이지만 그 지지로 내려가면 또 임목이 되는데, 이 임목은 좀 조급하고
서두르고 성급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글자예요. 그래서 좀 익숙해지는 과정을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고, 이 간목아이가 장미에는 가시가 있는 줄도 모르고 장미라는 꽃이 단지 너무 예쁘고 마음에 들어서 와락 안고 있죠. 주변에서 야, 너 피나? 하고 이제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얼굴이랑 이게 손이랑 이런 데서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급해요. 반면에 간섭받는 걸 누구보다 싫어하는데 간목 특유의 독립적인 성향 때문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을목은 좀 이제 사람들 손을 타면서 가는 스타일이고, 간목은 혼자 나서는 걸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좀 독립적이고, 그래서 스스로 뭔가를 했을 때 충분히 칭찬해주고 우쭈쭈 해주고 또 잘했다 잘했다 해주면 성취감이 쌓이면서 자존감 높은 아이로 성장해 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목적 지향적인 태도가 때로는 무조건 이기고자 하는 투쟁심으로 드러날 수도 있다. 왜 투쟁심인지 아시겠죠? 내가 먼저 올라갈 거야,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네가 뭔 상관? 아까 피난다고 알려준 지렁인데 네가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해서 헐 하고 있어요. 간목아이는 이상이 높고 스케일이 크다. 자잘하고 사소한 일에는 잘 관심을 두지 않고 부분보다 전체를 포괄하는 일을 좋아한다. 스케일이 크니까 이 전체를 압도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거든요. 이렇게 뭔가 부분 이런 디테일에 강한 거는 을목이고, 전체를 포괄하는 스타일은 간목인 거죠. 자기 성에 차지 않으면 자칫 무시하고 따분해하기 십상이다. 가능해요. 특히 이제 간목 기운이 센 사람들, 자기 간목인데 밑에 이제 인목이 있고 뭐 병화도 하나 딱 떠 있어서 성장 욕구가 굉장히 강한 아이들, 짜잘한 것들은 잘 취급을 하지 않죠. 그래서 뭐 놀이나 독서 통해서 좀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이 간목아의 눈에 이 지렁이는 굉장히 하찮은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너는 이 엄청 큰 우주에서 엄청 작은 지렁이일 뿐이야. 너 나보다 작아. 제발 너 거울이나 좀 봐. 뭐 이런 거죠. 이제 정리하는 마지막 부분인데, 음양을 떠나서 목은 그 자체로 관계성이다. 네, 목은 관계성이 중요해요. 목은 자기랑 비슷한 사람끼리 협동하고 연대해서 발전해 나가고자 하는 속성이 있고, 어떤 관계를 통해서 자기를 실현시키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요. 너에게로 향하는 길을 추구하는 로맨티스트의 기질을 타고났다. 사실이죠. 사주에 목이 좀 있어줘야 사람이 조금 다정하고 인간적으로 따스하게 와닿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목이 없다고 해서 비인간적이고 정이 없고 그런 건 또 절대 아니지만, 그냥 상대적인 기질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목이랑 반대되는 기질이 금이잖아요. 금은 단호하게 끊어내는 기운인 반면에 목은 연결되는 기운인 거죠. 그 중에서 간목은 양의 속성을 가진 목으로서 그 방식이 독립적, 개인적이지만 그 행동의 목적은 결합과 화해, 소통을 위한 움직임이다. 간목 아이의 스케일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구라는 굉장히 외로운 별에 혼자 앉아서 태양을 갖고 싶어 하는 이런 이 아이의 로망과 야심을 표현해 봤어요. 자, 귀엽죠? 간목 직진형,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직진형, 단순하지만 감각적. 감각적이라는 거는, 목이라는 오행은 어떤 사주 내에서 기획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호기심이 많으니까, 그리고 이제 새로운 것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갖고 도전하는 편이기 때문에 기획하고 아이디어 내고 뭔가 생산해내는 힘, 이런 재능들이 있고, 그래서 사주 사회적 자리에서 직업을 만들어가는 자리에서 목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주는 실제로 어떤 출판사나 잡지사나 이런 편집자의 능력, 기획자의 능력, 또 목이라는 의미에서 종이 자체를 다루는 인연과도 연결이 돼요. 호기심 대마왕, 협동과 협력, 독립적, 홀로서기. 네, 간목은 홀로서기입니다. 을목은 같이 하려고 해요. 그리고 솔선수범, 우두머리잖아요. 본인이 먼저 이제 솔선수범 하는 거죠. 진취적. 네, 간목은 위로 뚫고 나가려는 이 성향 자체로 굉장히 진취적이고 이상적이고, 그리고
어질고 따뜻한 마음. 자, 사주에서 우리가 간목이라는 글자를 봤을 때 처음 떠올려야 되는 게, 아, 얘가 우두머리구나. 그리고 한 가지 꼭 구분해야 될 게 있어요. 글자마다 뭔가를 딱 구분을 해서 알고 가야 하는 개념이 있는데, 간목은 사목인지 죽을 사자예요. 아니면 생목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화목인 간목이 하는 일은 어떤 정신적인 영역이고요. 생목인 간목이 하는 일은 생산적인 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목적하는 간목인 거고, 얘는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이상주의적인, 이상적인 간목인 거예요. 사목과 생목을 구분하는 방법은 간목 주변에 물기가 많은 글자가 있는가, 아니면 화기가 많은 글자가 있어서 굉장히 건조한 조후인가를 따져야 되는데, 우선 단식으로는 간목 옆에 뭐 개수라던가 아니면 밑에 진토라던가 이런 것들과 관계하고 있으면 생목으로 보고요. 또 사목은 밑에 뿌리 내린 땅이 진토가 아니라 술토, 미토라던가, 천간으로는 주변에 무토나 뭐 병화나 이렇게 습기를 말려주는 글자만 있을 때 이때는 사목으로 봅니다. 그리고 생목이 되는 경우는 기토를 만났을 때도 가능해요. 아무튼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직업적으로 하는 일을 유추하고 이 사람의 가치관을 따지고 하는 부분에 굉장히 중요하게 참고가 되는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간목을 딱 봤을 때 우리는, 아, 얘가 우두머리구나. 그런데 얘는 죽은 나무냐, 산 나무냐 요거를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통변의 포인트가 됩니다. 그럼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주에 또 을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